안녕하세요. 결혼 과정에서 겪은 유쾌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결혼 승낙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데요. 시댁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군요. 시어머니가 남편으로 딱 맞는 사람을 원했던 거죠. 아들의 요구를 이해하고자 했던 모습이 보여요. 결혼을 허락해준 시어머니의 마음도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웃음 가득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치밀어 너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야? 결혼 꼭 해야 해. 나는 이제 결혼하는 입장이야. 헤어지면 안 돼.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엄마, 내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살아갈게. 응, 그렇게 결혼 승낙을 어렵게 받고 상견례를 했는데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요? 엄마들끼리 여구 동창 아니겠어요? 어머, 너 순욱이 아니니? 내가 준아이 엄마였어. 우리 딸 시어머니 될 사람이고. 참내, 세상 좁다 보니 진짜 너무 좁지 않니? 어머, 내가 어떻게 이 여기길 외해 지원이 엄마니? 정말 세상 좁다. 널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니? 정말 세상 좁다. 그런데 두 분의 분위기를 보니깐 반갑기는커녕 서로 원수 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드디어 잡았다 하는 분위기였고 시어머니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엄마 눈을 피하더라. 애들이랑은 다 연락해 안 하는 소식들을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없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내가 그렇게 떠났으니까 연락하는 친구들이 없지? 그리고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잘 지냈을 것 같아.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보는 눈도 많고 상견례장이니? 우리 얘기는 다음에 따로 하자. 저희 엄마가 좀 기가 강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보는 간부터 더 기가 세지고 시어머니는 더 움츠러들고 엄마의 주도하에 그날은 예단 예물 혼수함, 이바지 이런 것들 조율했고요. 별 큰 일 없이 끝나긴 했어요.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엄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엄마 좋은 있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인다. 무슨 이유에서 그랬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나에게 착하다고 말해왔어. 항상 잘 챙겨주실 거야? 시어머니가 두 분 모두 동창시절 친구라고 하네. 과연 학창시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말 좀 해줘. 어른들이 듣게 되면 다쳐. 그냥 좋은 애였어. 오늘은 푼다. 이 정도만 알아두자. 맞아. 겹네. 어느 날 엄마들끼리 친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결혼하면 냄새가 날 줄 알았었는데 의외였어. 나도 맞는지 걱정했는데 큰 결점이 있어. 그래서 건드릴 수 없겠어. 결혼은 결국 편안하게 살아야 하니까 결혼을 성사시켜줘서 고마워. 그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둘 다 말 안 해줘서 알 수 없지만 궁금증은 내버려두자. 어쨌든 우리 결혼했다. 엄마가 변했는지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줬어. 그래서 지루한 따뜻한 대우를 받아 살아. 엄마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하다. 받으러 가야겠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런 귀찮은 일은 남자가 부르는 거야?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 편하게 살기만 하면 돼. 윤의 진액도 그렇게 보내요. 항상 꼭 매일 먹는다. 한약도 다 먹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 먹여. 냉장고에 넣어둬서 먹을 때는 데워 먹어. 약도 지어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난 나쁘지 않아요. 준한 씨가 잘 챙겨 먹을 거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너 걱정만 하고. 전에 본 적이 있어요. 너 손이 차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자 몸이 추우면 못 쓴다. 몸 걱정만 하라고 알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감사한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제가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모자라도 그 정성에 저도 어떻게든 먹을 거예요. 저희 엄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행 다니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백화점에서 수분크림 같이 보냈어요. 전 시댁 가면 그냥 손님이라서 일어나서 것 없이 쉬니까 담요 뜨러 하겠다고 해도 다 대고 소파에 앉혀버려요. 나는 그 관계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었어. 이것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순진하다는 것을 동서가 들어와서 알게 됐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의사이다. 사장님은 의사이십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해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말단 동생이 의사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가 매우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둘째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라고 들었을 때 정말 기뻤죠. 그러나 그들의 집도 부유한 것 같아요. 아들의 결혼 생활은 매우 푸근할 것 같네요. 결혼일은 언제로 정했냐고요? 내년 봄을 생각 중이라고 해 4월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좋은 시기겠죠? 현재 너무 행복해서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네요. 어머니께서 매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지 않을까요? 엄마, 다음 며느리가 일도 잘이고 집도 잘해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결혼의 조건을 놓칠 수 없겠지요. 그렇죠. 결혼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동서도 잘 되라고 부모님께 잘 거예요. 동서 남편의 회사원 맞나봐요.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있는데 축하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동서에게 잘 볼 것을 바라지만 친모님은 내가 제대로 시정보 반영했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시어머니들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가르쳐주고 싶을 뿐이에요. 동서나가 더 잘 나가고 부자래요. 시어머니는 그것에 엄청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고 동선에 잘 나가려고 여러 물건을 가져다 놓는다네요. 그들은 결혼을 성사시키고 난 후 날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도 결혼을 했지만 저는 함부로 하진 않지만 은근히 소외감을 느끼게 했어요. 가족들 사이의 만찬 때 어머님이 주신 반찬을 가져가려 했는데 어머님이 저기 보자기 위에 쌓여 있는 거 가져가도 돼요? 아무거나 가져도 되죠? 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건 둘째 댁이요. 이거 들고 가도 돼요? 아, 이건 너희 댁이야. 이거 자네 들고 가도 돼 하는데 그때 동성애인들이 가져가는 반찬통 보자기가 풀렸었는데 알고 보니 간장게장이랑 갈비였어요. 이때 우리 집 반찬통을 열어보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준 건 나물과 김치뿐이었거든요. 게다가 동생을 통해 들은 바로는 어머님께서 사돈 어르신들에게 골프채도 주신다고 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골프를 정말 좋아하신단다고요? 그런 선물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머님께서 좀 서운하셨어요. 나도 갈비와 간장게장을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도 골프를 좋아하시거든요. 편했던 거예요. 얘 그게 아니라 너는 한의사가 말해서 갈비와 간장게장은 함께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일부러 준 거야? 그리고 사돈들은 내 남편 회사 속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싶었어. 그래서 나도 그만 먹고 만들었어. 아버지는 내 편인 것 같아. 이건 내 잘되게 하려고 돈을 썼기 때문이야.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시어머님이 땀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넘어 들어와서 그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아주 솔직하게 동생이랑 나를 편애한다고 말했어요. 동생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 그동안 시댁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공주 대우 받았었는데 그런 시기가 끝난 것 같아요. 저는 불편해하려 했고 내시해요. 동서가 쉬게 하려고 하시던 중에 어떤 사람이 짜증스럽게 말했어. 애야, 너 뭘 저따위로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넌 소파에 앉아 있어? 이런 짓거리를 안 해봤으니 모를 거야. 그 사람은 이어서 일을 하려면 함께하면 일도 빠르게 끝나. 좀 도와줄래?
함께 끝내자, 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확 나빴어. 물론 며느리로서 어머님과 함께 일하면 힘든 일도 서로 도와서 할 수 있겠지. 어머님이 시킨 일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손대리느라 노는 공주 취급을 받고 있는 기분이 들어. 어머님과 함께 일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일을 하기 싫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대우야?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에게 다가가 권하며 말했어.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때 처량하다. 내가 하는 게 좋겠다. 일은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겠지? 너도 거기서 앉아 있어. 라고 대답했어. 어머님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면서 나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서 나도 마찬가지로 앉아 있는 게 좋겠다고 했어. 그때야 어머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챘을 거야.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머님은 참 도덕적인 분 같았어. 다음날 나는 가족 집에 가서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놀랍고 미쳤네. 너에게 그랬다고 애가 떨어졌나 보다. 아무래도 전화를 한번 해야겠어? 엄마, 너무 세게는 말하지 말고 내가 잘 넘겼어. 알았지? 이런 얘기를 엄마에게 했더니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는지 물었고 그 후로 엄마는 나를 더 동정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도 그러다 보니 엄마의 한마디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엄마의 사라진 물음표는 영원했을 줄 알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홀로 마트에 가다가 집 근처에서 공사트럭과 충돌 사고가 크게 일어났어요. 의식을 잃고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부인, 꼭 일어나실 거야.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 이런 일이 생길 리 없어. 희망을 잃지 말자. 곧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하지만 내 바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렀고 친척들, 엄마의 친구들이 다 모여서 엄마의 마지막 여행을 함께 했어요. 한동안 너무 슬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왔어요.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고 전혀 힘이 나지 않았어요. 우울증이 오래가서 시어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 좋은 기분이 든다는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탁조리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 먹었어요. 진짜로. 오늘도 누워있지 말고 나와 있어? 집에 가면 현관 앞에 갈색 쇼핑백이 있을 거야. 그것 좀 여기로 가져다 줘. 내가 깜빡하고 안 갖고 나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말이야. 부탁 좀 한다. 어머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서 혹시 많이 급한 일이야. 지금 꼭 필요한 거야? 내가 다시 가서 가져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부탁해. 오면 전화하고 내가 앞으로 나갈게. 그때 마음도 몸도 너무 힘들었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급하다는 부탁에 저도 몸을 일으켜서 시어머님을 신을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동서한테 줄 요청이 있었어요. 밖에서 동서를 따로 만날 준비는 했지만 받고 저는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화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며칠 뒤엔 저를 물로 보내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아야, 내가 창염 때문에 이미 죽겠어. 몸살도 같이 왔는데 일어날 수도 없어. 시아버지는 나가셨고 럴씨는 죽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죽을 해줄 수 있어? 제가 딸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배달 잘 되니까 주문해서 해다 줄게. 나밖에 음식을 잘못 먹는 건 너도 알잖아. 더럽게 만들고 조이로 잔뜩 들어간 음식. 제가 잘못 먹어 미안하지만 해줘. 기다릴게. 저를 엿먹이려는 건지 물로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이 참 어이가 없어. 평소에 이래도 이해할 테지만 왜 갑자기 날 부탁하는 거야?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불쾌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에도 어디선가 못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며느리를 저렇게 대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 어떤 일을 시키셨기에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부탁드릴 수 없어요?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남편을 불러오시든지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해결하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으나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행동을 하기 싫어지자 어머님이 나에게 어떤 엄마의 욕을 뱉었어요. 너는 왜 저런 성격인가? 엄마를 닮았기 때문인가? 엄마도 너랑 같았잖아. 너는 왜 나하고 비슷한 모습, 성격이야. 그런 상황에 제 마음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지만 이제야 드러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엄마를 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엄마도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런 이유로 인연이 오기 때문에 더 강해야 했는데 왜 제 인연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날 어머님과 전화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욕을 품은 채로요. 막말도 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이 사실을 다 알렸지요. 나 앞으로 시댁 안 갈 거야? 내가 이런데 젖받으면서 거길 왜 가 그런 줄 알아? 아휴 그래 그러자 그러는 게 좋겠어. 나도 엄마랑 말이 안 통해. 장모님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변한 건 사실이야. 우리 최소한의 연락만 하고 살자. 당신은 안 해도 되고 남편도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자신의 본가에 가지 않고 살았고요. 서방님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에만 가고 명절에는 여행 다니고 그렇게 남남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더라고요. 남편도 본가에 가면 시어머니의 언행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왔었는데 안 가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모든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동서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서방님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전화를 받고 시부모님과 일정이 겹치지 않게 병문안도 가고 아이 100일 때때로 계절별로 옷도 사주시며 동서와 서방님을 따로 만났었어요. 동서는 다행히 죄 속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이야기가 잘 통해서 저와는 사이가 좋았어요. 어머니만 보고 살리까 나는 편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힐링할 수 있는데 만나면 힘든 사람을 굳이 왜 만나? 저 같아도 도 형님처럼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지만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빠 때론 동생 같았어요. 그래서 더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조카들의 생일 파티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마침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다. 시어머니는 이번 파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오기를 바라시는 모양이었다. 시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예쁜 옷을 입고 준비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조카가 옷을 불쌍히 여겨 초콜릿 우유를 쏟아버려 옷을 망친 사태가 벌어졌다. 실언과 걱정을 겪으며 이를 해결하려 했던 찰나 어머니께선 경계하지만 이해하는 태도로 저를 달래주셨다. 결국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마침내 축하 파티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입으려고 물로 씻고 싶었지만 초콜릿 얼룩이 더 단단해져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출발했어요. 도착해서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제가 올 때 보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저는 어머님이 쓰신 옷을 입지 않아서 죄송했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시 옷을 입어 나왔지만 아이가 초콜릿을 옷에 쏟아서 지울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마음을 푸셔서 이해해 주셨고 다음에 잘 챙겨 입으면 된다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도착해 인사를 받을 때 동생은 친척들에게 인사를 시키지 않았지만 나에게 인사를 시켰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이때 어머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스스로 인사하고 챙기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뭐가 잘못됐거나 속이 다 빠진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며 비판했어요. 신발 채워대고 모서리에 가방을 박아 놓으십시오.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방금 저 옷을 찬란하게 해서 자신의 며느리로 나타났다가 싫었나 봐. 저 역시 너무 화가 나서 엄마의 기회를 다시 한번 빌렸어요. 어머니. 방금 제 옷 좋다고 하셨는데 인사를 시키지 않으셔서 제가 친척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건데
왜 저처럼 화나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저지른 일들은 남편도 다 압니다. 엄마가 그런 거려 다른 가족들은 모른다고요.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하려고 할 때 갑자기 어머니 얼굴색이 바뀌더군요. 입을 다물고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를 건드리지 말라는 압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꽁무니를 내리시더니 그건 다음에 이야기할게. 그러나 네 얼굴에 뭔가 묻었는데 계속 묻었네. 파손된 건 아닌 건가? 저도 손으로 피우려고 해도 안 돼요. 다 된 것 같아 화장실로 가서 질러야겠죠. 같이 가줄게. 화장실 가서 손에 화장을 여러 가지 가져왔으니까 같이 가자. 화장실에서 뭔가 묻었다면 사라지려고 하면서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바로 초콜릿 우유가 얼굴에 튀었다고 해서 화장실로 나갔는데 그게 모두 어머님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화장실로 들어오자마자 제 뺨을 때리셨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역으로 불렀던 겁니까? 어디에 다 같은 없는 짓이야. 그래. 엄마는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너도 알든 모르든 나는 더 이상 없어요. 신발 채워대고 모서리에 가방을 박아 놓으십시오.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방금 저 옷을 찬란하게 해서 자신의 며느리로 나타났다가 싫었나 봐. 저 역시 너무 화가 나서 엄마의 기회를 다시 한번 빌렸어요. 어머니. 방금 제 옷 좋다고 하셨는데 인사를 시키지 않으셔서 제가 친척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건데 왜 저처럼 화나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저지른 일들은 남편도 다 압니다. 괜찮아요. 한 번 더 협박해봐요. 얼굴 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한테 협박을 했길래 그 정도의 말이 협박처럼 들리세요? 어떤 짓을 했길래 엄마 이야기만 해도 떨리는데 당신은 모르는 여자, 당신처럼 여자들은 저에게 섞여선 안 되었어요. 왜 당신을 허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친한 사이라 한 번 더 귀여움을 주세요. 그때는 엄마가 있는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각오하세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힘들게 말하기 싫은 욕을 퍼붓혔고 고래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에 갔어요. 소셜패스를 보던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럴 수 없어요. 남편한테 말해도 가족 싸움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시어머니를 떨게 할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전화해서 SOS를 요청했어요. 그분이 도착했고 시어머니도 그분을 알아보셨어요. 그분을 내보내려는 순간 뒤에서 그분과 같이 온 분이 시어머니 머리를 잡았어요. 남의 딸을 건드리는 도둑년. 어떻게 당신은 오늘 혼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전화드린 분은 엄마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엄마 친구와 또 다른 친구들이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싸돌게 해주었어요. 돌잔치장에 가까운 곳에 살 때 행운이었어요. 돌잔치장에 온 분들이 많아서 빨리 도와주셨어요. 결혼할 때 내 지연이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어요?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너 무슨 호얀가요? 내가 네 나에게서 달려봐. 여기가 어디? 나가서 이야기해. 여기서는 말하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하자고요. 돌잔치에서 아이 돌잡이를 집중시킨 돌잔치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친구의 엄마 친구들과의 시어머니와의 싸움에 집중이 되었고요. 엄마의 친구는 부조를 훔쳐갔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다 아시죠? 도둑년이에요. 다 아시죠? 도둑년이었어요. 모두 다 아셔서 친구들이 엄마 친구의 말에 따라 엄마와 시어머니끼리 알기 쉬웠어요. 조카의 돌잡이를 하러 갔지만 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려웠고 나의 삶도 너무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니까 그런 짓을 벌써 어렸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서 눈이 멀었나 봐. 정말 죄송해. 그 시절 시어머니의 처지를 들은 엄마와 친구들은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줬다고 해. 순호가 너무 힘들었겠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어딨어? 우리는 평범한 친구들이잖아. 너를 도와주려고 했을 거야. 어머니는 괜찮아 보여. 동생은 잘 지내고 있는데 같이 가보자. 그때 우리 엄마와 친구들이 모두 시어머니의 집으로 가보니 곰팡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린 동생이 있는데 곰팡이로 인해 폐렴과 피부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에 우린 다 마음이 아파졌어요.
돈을 전해주고 생활비를 주라고 했고요. 외할아버지는 그때 사업을 잘하셔서 엄마의 친한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했으니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돈을 빌려주셨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안 되어서 가보니 또 이사를 갔다고 해요. 무언가 상황이 안 좋아졌나 했는데 알고 보니 집 망한 얘기도 거짓이었어. 그때 집안이 망한 거 아니라는 것도 거짓이었어. 직업 좋은 남자를 만나서 한번 삶을 바꾸려고 명품을 사고 치장하는데 돈을 다 쓰고 빚이 생겨서 빚쟁이가 찾아왔었어. 참석했던 대회도 그랬고 말야. 얘야, 그만 좀 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아, 여기 경비원이 없네요. 경비를 불러주세요. 놀라운 일도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회문돼. 제가 순간에 망한 이유는 사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치는 직업 좋은 남자를 사로잡기 위해서였고 그때 명품을 샀던 거예요. 부잣집 딸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동서의 돌잔에서 엄마의 친구들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그들을 막으려고 경비를 애타게 찾았죠. 시어머니의 과거가 재밌어서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결혼한 사람이 그땐 그런 시기였지만 결혼 전 도둑질을 한 돈으로 산 명품 덕에 의사를 만났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세상이 좁다는 걸 깨달았고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였죠. 어떻게 우리 친구인 지연이가 상견례장에서 사돈으로 만나는지 의아했어요. 사람은 제발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진행이 되었고 시어머니를 빼면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맺을 때 그 단점 하나 때문에 결혼을 시키지 못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좋은 분인데 결혼할 사람이 너무 좋아서 더는 제게 해코지를 못할 것으로 판단해 결혼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결혼하면 모든 시어머니의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런 얘기는 엄마가 아닌 엄마의 친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감시자 역할을 해주며 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엄마 친구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엄마의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혼내줄 정도로 감시할 줄은 몰랐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난이 시원한 기분이었고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보복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의 친구들은 돌아가려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 남편과 시아버지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보던 순간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니야, 결혼하기 전에 가진 적이 있는 남자랑 닮았다. 왜 있지?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살던 오빠를 기억하는 거지? 그 오빠를 닮지 않았어? 어머, 그러네. 추현이 오빠 맞지? 그 오빠를 닮았네. 이걸 보니 너 확실히 닮았네. 남편의 자식이 맞는데? 설마 너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말 끝났으면 어서 가. 나이 정도로 망신 주면 좋겠다. 그 후 어머님은 매우 당황하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모두 확인해보고 싶어 너한테 술만 보내줄 수 있니? 확실히 갈 것 같아. 나도 찜찜하지 않을 것 같아. 너의 시아버지는 정말 엄청 우직한 사람이야. 그러나 엄마 친구들의 얘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았다. 유전자 검사 같은 거부터 생각을 한 적도 없을 것 같았어. 결혼을 했고 아이가 나면 당연히 자신의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 똑같네요. 그런데 이젠 검사를 하니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님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더 놀랄 일이 있다면 서방님도 아버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집안이 속수무책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시댁에 달려갔어요. 정말 일이 나 것만 같았죠? 동서에 전화해 시댁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됐니? 하면서 엄마가 놀라 얼굴로 시부모님을 봅니다. 엄마는 신이 면상을 엎드려고 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렇다 치고 둘째가 어떻게 취급하나요?
어떻게 날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라, 사람이냐고 아버님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남편도 서방님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 발목에 엎드려 울면서 사죄했어요. 당연하죠. 이런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누구야? 결혼했으면 만난 것 아니지. 서로 다른 신을 믿는 사이 아니었어? 제가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 사람이었다면? 나를 버리지 마라. 내가 당신과 함께 어떻게 살지? 그게 바보지. 그게 등신이 아니구나.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머니는 손과 발로 아버님을 위해 온몸을 엎드리며 몸부림쳤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지만 우리 아버지는 신사인 마음만 지르고 손찌검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나로서는 아버지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에서 알게 된 것인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렸을 적부터 좋아했던 고향에 사는 첫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신분을 위해 발버둥쳐 우리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도 한동안 첫사랑과 만나며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내쫓았고 한동안은 일도 못하실 정도로 심란해하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혼 소송을 해야 할까? 어머니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어서 합의 이혼을 하지 못하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요. 상대방이 어머니이시니 아버지가 이기는 것밖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권유하는 저도 이만큼 큰 결말이 나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혼이 내 삶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여자와 헤어지기 위해서라니. 아버지에게 제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합니다. 집에서 모두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화가 나는데요. 아버지, 잘 생각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이혼을 선택했고 어머니는 저항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소송 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가야 했고 남편과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둘 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울음을 참았는데 결국 남편과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고 멍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런 일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에게는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부를지 몰라 아픔을 겪었고 엄마는 자책하며 울음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다버님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버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게 너무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괜찮으신 분이에요. 우리 형과 서방님 모두만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나도 마찬가지다네. 엄마한테 내 한평생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엄마에 대한 감정은 아직도 너무 커.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고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한평생 너희를 아들로 키웠는데 한순간에 남남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잘 커져서 고마웠고 나를 아버지라 따라줘서 고맙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너희를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영원히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들 아버지다.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살자. 우리 모두는 아버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죠. 솔직히 다 컸고 가족이 아니어도 아버님은 홀로 살 수도 있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그로부터 남편과 서방님은 매일 아버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버님은 은퇴하시고 나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매 주말에 캠핑을 하고 낚시를 하며 아들, 손자, 며느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으셨죠. 한편 어머님은 나중에 남편과 따로 연락이 왔어요. 잘 있어. 걱정 마. 지금은 고향에 내려와서 가수원 소일거리를 도와주며 살고 있어.
집은 내 친아버지의 집에 있고 마침 그런데 사람도 얼마 전에 처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다. 그리워하는데 한 번이라도 오셔서 주말에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언제 올까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사실이라면 엄마도 제 엄마가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의 장례식 때 갈 테니까 그때 연락 주세요. 엄마와는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위해 산 건 맞아. 엄마 자신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람 속인 거잖아. 뭘 잘했다고 자식에게 소리를 질러 쫓겨났으면 거기서 찌그러져 사세요. 전화로 동생 찾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엄마 친구들을 따로 식사 대접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댁 이야기를 다 했더니 엄마 친구 중 한 분이 이러셨더라고요.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계속 차려고 하니까 신발이 안 터지고 발도 아프지 않겠어요. 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 법이야? 억지로 인연을 만들면 언젠가 헤어지게 돼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중요해. 그 순리를 거스르면 안 돼. 행복이 중요하지. 돈을 쫓으면 안 되는 거야? 맞지?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네. 다들 공감하시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